안녕하세요. 마사의 객원 해설위원 강태성입니다. 12월 2일 화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그랑프리 리뷰 그리고 지난주에 펼쳐졌던 재팬컵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일본말이 아니라 외국말, 프랑스말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활동한 히토미 기수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기수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교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미국 패직 팁턴 1세마 공동구매 경매가 또 지난주에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랑프리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 경주를 마쳤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틀렸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 강풍마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복병은 부산은 클린원, 서울은 이제 원평 스톰을 복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강풍마 축에 클린원 이 경주 자체는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이 복성식이 43배나 됐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 싶지 않았는다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높은 배당이 형성이 되었고, 인기마들이 좀 기복을 좀 보였죠. 일단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게 아무래도 유메노 호노, 그리고 그 다음 부산의 글로벌 히트가 많은 인기를 모았고, 그 다음에 강풍마인데, 일단 저는 유메노 호노 같은 경우는 말도 말이지만은 16번 게이트는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러니까 그 16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좀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히트는 저는 아예 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서성훈 기수라든가 이거 마세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살아났다, 뭐 좋았다, 뭐 그러면서 그런 인터뷰가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했죠. 하지만 물론 훈련이 좋았던 건 맞아요. 직전보다는 확실하게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꺾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번에 좀 그 모습을 노출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출발 때 이게 지금 마사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저도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이게 이분이 그 유메노 호노의 관리사예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앞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결위원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사고가 될 뻔했고, 이것도 1번, 2번은 좀 출발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일담으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강풍마도 이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니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결위원이 이 관리사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아니, 그걸 왜 앞으로 지나가느냐? 일본에서도 그렇게 지나가느냐? 물으니까는 뭐, 일본에서는 안 그런다 그랬는데, 어쨌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경주 결과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고,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본 말이 바로 이 강풍마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제 40. 그러니까 강풍마가 고개를 들고 고개짓을 하면서 늦게 나왔어요. 강풍마가 뒤로 처지는 사이. 그리고 원평 스통하고 뭐 내측의 4번마 그리고 외곽의 클린원 이런 말들이 앞선을 장악해서 경주를 풀어가고, 유메노 호노우도 내측으로 계속 밀어버리죠. 그래서 기승전지 사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피드 영이 좀 방해가 심했어요. 마치가 흔들려 버렸죠 지금. 클린원과 원평 스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선행을 가는 말이 없으니까는 다실바 기수가 선행을 갔습니다. 영광의 퍼스트와 스피드형 그리고 투혼의 반석도 그 뒤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클린원 다실바 기수와 함께하는 클린원이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이마신 정도 앞서 있고 문세영 그리고 원평 스톰은 작전대로 선행마 보내주고 따라가고 있고,
나올 스나이프도 유메노 호노 때문에 조금 방해를 받았지만 나름 포지셔닝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석사스 백파가 어떻게든 포지셔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죠.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클린원이 유지하면서 뒷직선주로 중반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클린원 가장 앞서 있고 나올 스나이퍼가 2위로 원평 스톰이 3위로 석세스 백파가 4위로 따르고 있고 투혼의 반석과 스피드형 그리고 유메노 호노 글로벌 히트는 이 지금 건너 직선에서부터 어떻게든 포지셔닝을 좀 변화를 주려고 채찍을 대는데 안 나가요. 계속 3코너, 4코너도 글로벌 히트는 계속 채찍을 댑니다. 원평 스톰과 나올 스나이퍼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석세스 백파와 스피드형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도는 시점 2위 그룹 이렇게 클린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면서 직선에서 더 치고 나가면서 9마신차 낙성을 거뒀고 스피드형은 내측에서 이제 찔러 나오고 외곽에서 이제 강풍마가 투입을 시도를 하고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말이 이 글로벌 히트예요. 이 글로벌 히트의 주폭을 자세히 보세요. 옛날 주폭이 아니에요. 주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보면은 클리노는 덧뻗어 나가면서 낙성을 거뒀고 강풍마가 추입을 시도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죠. 그리고 클리노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3세마인 클리넌이 우승을 했고 강풍마가 2등을 했고 스피드형이 3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풍마 일단 김동철 조교사는 이게 2300m 지점을 처음 가봤잖아요. 강풍마가 이상하게 낯선 데 가오니까는 말이 평소보다 흥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관리사가 앞으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기립을 했고 요동을 했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게이트가 열려서 넛발을 해버렸고 이후 이제 최후미에서 한참 후미죠. 무빙성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힘소모를 했죠.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출발이었어. 김동철 조교사나 조재로 기수도 우승은 장담 못해도 이렇게 대차로 절대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사 기수 모두 넛발에 대한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한 부분이고 그리고 넛발의 원인은 일본 관리사한테 있는데 강풍마한테 발주 재검이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너무 좀 열받아 하는 거예요. 마방 입장에서는. 조교사들은 발주 재검을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 발주 재검을 하면은 이게 약간 점프식으로 앞발을 착취를 하기 때문에 앞발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부산에 제가 어떤 조교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 조교사는 발주 검사를 아예 안 합니다. 앞발에 무리를 안 주려고. 근데 이 발주 재검까지 받아버리고 그리고 넛발에서 이착하고 그래서 조교사나 기수 모두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실망을 했는데 이 강풍마가 워낙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기가 꽉 낍니다. 협소해요. 그러니까 발주를 하려면은 발주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이 어떠냐면은 이제 발주 전에 출발하기 전에 뒷다리에 힘을 실어요. 약간 주저앉듯이 힘을 싣고 점프하듯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강풍마는 발주기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뒷다리에 힘을 심해서 그거 주저앉기를 못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늘 출발에 좀 약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 보행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쌩쌩하다는 얘기죠. 12월은 마방서 휴식을 하고 2026년 스테이어 시리즈에 맞춰서 대상경주에 맞춰서 출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풍마도 상당히 좀 덩치마이긴 하지만은 이 원평 스톰도 상당히 좀 덩치마예요. 원평 스톰은 발주기에 꽉 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제대로 나오고 하는데 이 강풍마는 그냥 발주기가 꽉 찹니다. 그 다음에 클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원은 다실바 기수 얘기로는 아직 3세다. 그래서 좀 덜 성숙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3세인데 이 정도 뛰었는데 내년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다실바 기수는 얘기를 했고, 문현철 조교사가 이 말을 22,000불에 굉장히 싼 가에 구입을 했어요. 버나디니 자마인데, 문현철 조교사는 이 말을 구입을 하면서 5만 불까지 갈 것을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22,000불에 사진 겁니다. 몇 명이 붙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 말이 이제 22,000불에 딱 낙찰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마주들, 경주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경매 주관사한테 엄청 따지는 거예요. 아, 나 손들었는데 왜 그거를 안 해주느냐. 이거 무효다, 파토다. 다시 하자. 생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경매 주관사가 여기서 경매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객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필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쭉 앉아 있고, 한국처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경매사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누가 손을 드는지, 손을 들면은 이 경매 주관사한테 얘기를 해요. 손을 든다고. 그러면은 올라가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현철 조교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22,000불을 질렀어.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손을 들었어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냥 드는 척만 고개만 까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캐치를 못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나는 의사표시를 했다. 23,000불을 했다. 이 사람들은 캐치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 경매 주관사가 땅을 친 거예요. 미국은 짤없습니다. 땅 치는 순간 그 말이 뭐 골절이 나든 다시 나가서 뒤집어져서 다치든 아니 뭘 하든 산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요. 이 땅 하는 순간, 땅 때리는 순간. 그래서 아무리 생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이미 끝났다. 22,000불 끝이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이 문현철 조교사가 22,000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좀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경매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얇은 체형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제법 벌어지고 성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체 자체가 이 경매 때 샀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변한 것은 맞아요. 그래 아직도 더 성장 중이라고 하고 있고, 문현철 조교사는 향후 계획을 굳이 선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실 이번 그랑프리에서도 밤 9시까지 그 다실바 기수랑 작전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선행을 가는 게 맞냐? 근데 외곽이니까는 11번 게이트이니까는 작전을 짜기가 애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수한테 맡기는 거죠. 발주하고 나온 이후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은 두세 번째 따라가는 작전. 그러니까 플랜 A는 두세 번째 따라가는 작전이에요. 따라가는 작전이었는데 아무도 선행을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평 스톰도 네다섯 번째 따라가는 작전이었으니까, 선행 작전이 아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니까 다실바 기수가 판단으로 이런 선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행을 가서 상당히 좀 겨운 경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이 좋은 말이니까 앞으로 선행을 못 가고 외곽 진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측에 갇혔을 때 선행을 못 가고 인게이트에 받았는데 외곽말들이 넘어가서 내측에 갇혀서 모래를 맞고 뛰고, 그리고 앞선에서 또 페이스를 늦춰버리면은 자기 페이스대로 못 뛰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럴 때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고, 그 부분을 문현철 조교사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게이트 받는 것보다는 외곽 게이트 받는 것이 조금은 이 말한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3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유메노 호노우입니다. 이 유메노 호노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제가 그 기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차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신 형태로 유메노 호노가 코리아 그랑프리 출전했는데 사착을 했고 우승은 문현철 조교사의 클리논이 했다. 이렇게 짧게 단신을 내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고치 경마장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거의 댓글이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들이 좀 눈에 띄는 거는 대차가 많이 났잖아요. 사실 유메노 호노가 3차가보다 착차가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들이 이래 셌나? 그러면은 지방 경마장 말들은 아무래도 최상급이 아니고는 한국 경주마들한테 우승을 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착태가 났으면은 앞으로는 한국 경주마들이 일본에 원종을 오지 않을까? 원종을 올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뭐 한두 명 달리더라고요. 그 외에 별다른 코멘트는 없고 그냥 가서 고생했다. 사착했지만은 그래도 원정인데 선전했다. 그런 응원의 코멘트는 있었는데 별다른 코멘트는 없더라고요. 아직 마주라든가 조교사 이쪽에서도 크게 나오는 얘기도 없고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스피드영입니다. 스피드영은 비록 이번에 3착을 했지만은 그래도 2025년도 올해죠. 연도 대표마입니다. 그리고 올해 최우수 국내산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먼저 축하를 드리고 12월은 마방석 휴식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 대선 경주 위주로 출전할 예정이라고 방등석 조교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드형은 현재 전력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이걸 가장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형이 내년에 6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발전의 여지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 전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최선인데 반면에 클리너원이라든가 강풍마라든가 이런 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말들이 얼마나 더 치고 올라올지 이런 점이 좀 불안 요소이다. 그래도 관리를 잘해서 올해 정도의 전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뭐 별다른 부상이 없지 않느나 올해 정도의 성적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 원평스톤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도 그렇고 마이야 기수도 그렇고 선행 작전은 아니었어요. 두세 번째 따라가는 작전이고 마이야 기수로 코멘트는 3세다. 아직 덜 성숙했다. 그리고 2300m 처음이다 보니까는 자기도 좀 조심스럽게 탔지만은 내년 더욱 성장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1600m 이상, 그러니까 1600 이하는 패스를 하고 1600m 이상의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히트는 아까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예전 같은 주폭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 그 기세를 살려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훈련이 좋았거든요. 그래도 경주 능력이 안 나왔다는 거는 말이 뭐 멘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꺾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내는 게 최대 관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살펴볼 거는 재팬컵입니다. 재팬컵이 오랜만에 그 외국말들이 우승을 했어요. 그 점이 참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외국말들이 우승을 했고 일본 말들이 조금은 멘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은 외국말들을 좀 무시를 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말들이 좀 외국말들을 무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인기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재팬컵에서 인기 1등이 마스크레이드 볼입니다. 이게 인기 1등을 했고 그 다음 인기 2등이 다논 데사일 그리고 인기 3등이 다논 데사일이고 인기 2등이 크로아디노르입니다. 이 세 마리의 공통점이 있죠. 이 인기마들의 공통점이 있죠. 다논 데사일과 크로아디노르 같은 경우는
일본 더비 우승마예요. 일본 더비 우승마고 마스커레이드 볼 같은 경우는 더비에서 2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비 우승마와 더비 2착마 이 세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이 칼렌 다간 이 말이 인기 4등이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재팬컵이 나오기 전에 재팬컵이 뛰기 전에 이 세계 그 월드 베스트 레이스 호스 랭킹이에요. IFHA 여기에서 이제 매기는 논진 월드 베스트 레이스 호스 랭킹인데 이게 재팬컵 전인데 칼렌 다간이 랭킹 1등이었어요. 130으로. 그 다음 옴부즈맨, 그 다음 뭐 다리즈, 필드 오브 골드, 포에버영, 사브런티, 블라클로아, 카잉 나이징, 로맨틱 워리어, 시에라 리오. 일본 말은 포에버영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 IFHA가 미국 말, 일본 말들 무시합니다. 무시를 하고 좀 유럽말 위주로 매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노래주로 말들만 보더라도 포에버영, 사브런티가 공동 3등이죠. 127이고 그리고 시에라 리온이 공동 7등이고 반면에 일본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포에버영. 일본 주로 잔디주로 말들은 이 랭킹 자체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홍콩 말이 두 개가 있었죠. 하잉 라이징이랑 로맨틱 워리어, 낭만용사, 요 말이 인기 공동 7등인데, 그리고 이 칼렌더 하강 같은 경우는 원래 유럽 연도 대표마입니다. 최고 레이팅의 연도 대표마입니다. 그럼에도 인기 4등이었으니까 자기 말들이 세다 이거죠. 세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완전 당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칼렌더 하간 자체가 사실 센 줄을 몰랐어요. 저는 뭐 모래주로 외국 경마는 모래주로 경주 위주로 보다 보니까는 잔디주로 경주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세다고 생각한 말이 이 옴부즈맨이에요. 이 옴부즈맨이 정말 센 말입니다. 저도 이 옴부즈맨 경주는 보는데 이번에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옴부즈맨을 이 챔피언 스테이크스에서 2와 4분의 1마신을 칼렌 다간이 이겼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세다고 생각한 말을 2마신 차 이겨버리니까는 정말 능력이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죠. 우리말이 세. 우리말이 인기 1, 2, 3등이야. 마스커레이드 볼 그리고 다논 데사일 크로아 디노르 다 일본 더비에서 한 가닥 한 말도 우승도 하고 2착도 한 말들이니까 이 말들이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만에 외국 말인 프랑스 말이 우승을 하면서 좀 일본이 좀 그랬죠. 요 경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주는 좀 변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외곽에 있는 이 어드마이어 테라 이 말이 낙마가 됐어요. 요 회색 말인데 낙마가 발주하면서 낙마가 되면서 이 말이 좀 경주를 좀 흔든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번호는 우승함 이 칼란다가는 8번 그리고 준우승함 15번 14번 마스커레이드 볼하고 다논 데사일은 15번 14번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 마스커레이드 저기 뭐죠? 칼란다갈이고 여기고 여기가 이제 마스커레이드 볼하고 크로아 디노르입니다. 그리고 11번 마였나요? 이 말인가요? 이 말이 아마 낭만을 할 겁니다. 17頭ゲートイン完了ジャパンカップスタートしました。 11번이 낭말하죠.
그리고 앞선 말이 이제 도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도주로 경주를 이끕니다. 저 낭만 말이 어느 정도 경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긴 합니다. 各馬が1コーナーをカーブ、マスカレードボールは今後方馬群の外目を追走しています。カランダガンがその後です。1コーナーから2コーナーへ、9番セイユンハーレスがリード3馬身で逃げます。2コーナー、6番ホービスケッツ、저기 팔란 다간하고 그리고 단원 데사일, 마스커레이드 볼 모두 중위권에서 외곽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3番コスモキランダ、18番タスティエラが続いて縦に長い展開、15番マスカレードボール、14番ダノンデサイルは中段並んでインコースが4番ディープモンスターです。先頭まもなく여기 나오죠? 이 말이 우승말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타고 있는 말들, 이 말들이 2착, 3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낭만 말이 외곽에서 무빙을 뜨죠. 무빙을 뜨고 다른 말들이 좀 능동적으로 경주를 전개하는 것을 좀 방해를 합니다. 10番のシュトルーベが後方から2投目、13番ブレイリベイが最後方、3コーナーカーブです。さあ9番セイユンハーレス飛ばします。残り 1000m の標識を通過。2番手に여기서 이제 3코너 접어들고 2番手が6番のホービスケッツ、5番のサンライズアースが3番手、3番コスモキランダス、4番手で3、4コーナー中間。5番手になりました。やや外目持ち出した2番のクロバデュノールです。あとその後ろ 외곽에 이제 낭만 말이 몰고 나오죠. その後ろが15番のマスカレードボール、インコースがダノンベルーが並んでいったダノンデサイル。4コーナーカーブ直線コースに向きます。セイユンハーレスリードがなくなってカラウマが今2番。낭만 말이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변수로 좀 작용을 합니다. さらに追ってきたタスティエーラ、外からは2番のクロワディノールが広がってくる。追ってきた。さらにはその後方からは 외곽에서 이제 이 잠시만 뒤로 돌리겠습니다. 외곽에서 팔란 다간이 추입을 시도하고 추입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낭만 말과 칼란 다간 사이에 마스커레이드 볼이 낑겨버리죠. 마스커레이드 볼 같이 치고 나오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세 명이서 나란히 결국은 낭만 말이 1등을 했죠. 낭만 말이 1등을 하고 외곽에 있는 칼란 다간이 우승을 했고 내측에 있는 이 마스커레이드 볼이 2착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코차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말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말은 겁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끼면은 그걸 웬만한 근성이 있지 않느나 그걸 뚫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측에도 말이 있고 외곽에도 말이 있으면은 채찍대기가 애매해요. 채찍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채찍을 좀 못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끼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외곽에 있는 말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란 다간이 재팬컵을 우승을 했고, 마스커레이드 볼이 2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회 신기록입니다. 원래 아몬드 아이가 이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몬드 아이는 일본 역사상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역사상 최강 안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2분 20초 6으로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칼란 다간이 2분 20초 3으로 기록을 깼어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2400m 세계 신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칼란 다간 같은 경우는 부마는 글렌 이글스예요. 그러니까 글렌 이글스가 굉장히 좀 능력 있는 시스발은 아니에요. 내년도 교배료가 2만 파운드인가? 그걸로 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갈릴레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영국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순위가
재팬컵이 펼쳐지기 전 순위입니다. 이게. 그렇다 하면 재팬컵이 펼쳐졌죠. 그리고 칼란 다간이 다음 행보가 뭐냐? 바로 홍콩컵입니다. 홍콩컵이 언제 펼쳐지느냐? 12월 14일 날 펼쳐져요. 다다음 주에 펼쳐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시면은 프랑스 칼란 다간 딱 나와 있죠. 레이팅 130. 그리고 홍콩의 대표 주자죠. 노맨틱 워리어 낭만용사 레이팅 126. 그리고 일본 말들이죠. 벨라지오 오페라 라든가 뭐 이런 말들, 일본 말들이 도전을 하고, 여기에 이제 홍콩 말들, 이 홍콩 말들 중에 낯익은 말들이 하나가 있죠. 창첸글로리, 코리아컵 2착을 했던 말이죠. 창첸글로리, 이 말이 홍콩컵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컵에서 2착을 한 말, 이 창첸글로리가 과연 지금 세계 최강 잔디주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란 다간, 그리고 홍콩 최강마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맨틱 워리어와 얼마만큼의 싸움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코리아컵에 오는 말들의 그 위치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월 14일 날 홍콩컵이 펼쳐지면은 요 홍콩컵 결과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히토미 기수, 미야시타 히토미죠. 정확한 이름은. 히토미 기수가 은퇴를 했어요. 11월 28일인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고야 한국에서 기수 생활을 했죠. 2009년부터 2011년 부산에서 활동을 했어요. 이 활동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때 부산에서 2009년도에 국제 여성 기수 초청 경주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한국에서 누구였죠? 박진희 기수인가? 남도 제압을 타고, 아마 그게 인기 1등이었을 거야. 남도 제압은 없나? 하여튼 국제 여성 기수 초청 경주를 했는데, 그때 이 이마파이어 크래커로 그저 이 히토미 기수가 그림같이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말 잘 탄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2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2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15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말 잘 탄다 생각을 했고, 이 우승한 이후에 한국에서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660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55승, 2착 66, 3착 74, 4착 73, 5착 54. 그러니까는 거의 660전 동안 5착 내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한 50%.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좀 잘 탔던 기수이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많았고, 그 팬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히토미 기수가 나고야 경마장에서 계속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기성을 하고, 왜냐면은 일본으로 계속 돌아가서 기성을 하고 한동안 기수를 쉬었던 이유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이다 보니까는 그 애기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은 말을 못하죠. 그러면서 쉬고, 그리고 육아하고, 그래서 기수 경력이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됐다가 다시 기수를 하고, 원래 48살인가 그럴 겁니다. 나이가 많아요. 48살이고, 일본 여성 기수 최초로 1000성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통산 1382승 중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상경주죠. 대상경주도 7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기수였어요. 남편이 오야마 기수인데 부산에서 기수로 활동을 했었고, 기수가 안 되다 보니까는 부산에서 관리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모두 한국과 인연이 좀 있죠. 그런데 이 히토미 기수가 조교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수를 은퇴를 하고 조교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유튜브 한번 보세요. 국내 유일의 마마상 기수가 은퇴를 했고, 고도모 자식들 앞에서 지원을 받고 최후의 레이스를 밀착, 차기에는 지도자의 길로, 뭐 이렇게, 제가 일본어는 모르는데 이 한문 적힌 것만 놓고 본다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일본에서도 방송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 자막이 한문으로 달리니까는 이해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어요. 아, 무슨 내용이구나. 일본말, 저도 일본말은 못 알아듣는데, 아,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미야시테 히토미 기스 은퇴 세레모니 이렇게 적혀 있는데, 本当25年間も自分では乗れると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本当に応援してくれた皆様のおかげで今まで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騎手人生を送れたと思っています。これからは長期吉という新しいステージで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これから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名古屋競馬場のために一生懸命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뭐, 한 25년 기수 인생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조교사 기수의 인생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제가 일본에서 얘기를 하니까 조교사가 조교씨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발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조교사, 조교씨 뭐 그러니까 조교사의 길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야시테 이토미 기수가 은퇴를 해갖고 이제 일본 나고야 경마장에서 조교사로 개업을 하면은 좋은 말이 나오면은 한국 원정을 왔으면 좋겠어요. 원정을 와가면은 좀 색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교사로서도 좀 성공을 하기를 응원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2025년 미국 패직팁던 1세마 공동구매 경매 시행 결과가 나왔죠. 수요일 날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2두가 했고 최고가는 이 커널 리암의 자마 37,000불인데 조건진 마주가 1억 6,500을 적어서 최종 낙찰가는 1억 700만 원. 1억 700만 원의 최고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 그레이티스트 아너 이게 이종수 마주가 8,8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세 번째가 이 비노로스 자마 이거를 DRM 시티가 8,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한번 유찰된 말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단 이 커널 리안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이제 이 말들이 그 서울 경마장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조교사들이 화요일 날 다 꺼내보죠. 꺼내봤을 때 마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말, 혈통을 빼고요. 말이 바로 이 11번 커널 리암 자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혈통을 좀 좋게 봤던 말은 12번 비노로소, 그리고 7번 카이로 프린스, 그리고 3번 업스타트, 1번 그레이티스트 아너. 그레이티스트 아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혈통보다는 마체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좀 마체라서 마체 때문에 좀 좋게 봤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손병석 마주가 티투스 자마 그리고 조화건설이 업스타트 정성진 마주가 이거를 몰라 발음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이게 불어 같긴 한데 물론 영어도 있어요. 볼라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볼라틀 자마를 정성진 마주가 했고 기마라 마주가 켄타로스 그리고 기마라 마주가 두 개를 받았죠. 카라코나이트 켄타로스와 카라코나이트 이 두 마리를 낙찰을 받았는데 기마라 마주는 여러분들이 마주 복색 딱 보면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마주 복색이 색깔만 다르지 어떤 마주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마라 마주는 딸이죠. 그분의 딸이죠. 그래서 마주 복색 보면 누구 마주분하고 관계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12두가 낙찰이 됐는데 뭐 대부분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어차피 서울 마주협회가 이거 사오는데 돈 벌려고 사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익을 안 남겨요. 들어간 비용만 빼고는 그 경매가 플러스 비용 요거로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억 3,600, 1억 6,500, 1억 3,500을 적더라도 8,800밖에 안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을 다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 총 뭐 낙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더하고 여기에 경비까지 더해서 딱 그 본전 하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 마주협회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이익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난주에 외산마 공동구매도 경매가 있었고 지난주 참 바빴죠.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제주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경매가 있어요. 12월 1세마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좀 영상을 좀 찍어 와서 올리면은 그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 방송을 못 합니다. 화요일 방송을 못 하고 다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그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정말 해설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